취준 기간이 취업준비생인데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 우울해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나가요? 구의원, 시의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만약에 아기가 생긴다. 미국에서 학교 나오셨잖아요. 한국에서 키운다 아니면 나는 외국에서 보낼 거다. 제가 오늘 그냥 폭탄 선언하자면 그때 그래 저 혼자 먹을 거 사야 되는 거 아니면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다. 다? 그러면은 이상한 걸 먹여봐야겠다. 마라짜 둘 다 옛날에 제가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인스타그램 올렸는데 순한맛 먹는다고 사람들이 욕 바가지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순한맛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떨이 하는 거 산 거였어요. 저는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는 거 이런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입맛이 그래서. 근데 이런 건 또 맥스 좋아하고. 하나 맥스 항상. 이거 S 되지 않나? 네. 되죠. 이것이 되네요. 이거 2+1이라서 하나씩 다 가지고 오셨어요. 투크로스는 하나 써.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예. 뭔가 평생 사본 적이 없는 양을 심지어 내 팀 멤버십 할인까지 받아서. 와, 짠. 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요새 유세 다니시면은 네. 좀 유난히 반응이 좋은 데가 있어요? 저희가 선거 사무실이 강남역이에요. 강남역에 있는 젊은 분들 많으니까 되게 반응이 좋고 커플들이 같이 가는 경우는 되게 반응이 좋아요. 저한테. 예. 이준석 씨가 사진 찍고요. 사진 찍어요. 그러면 옆에서 여자 세 분이 걸어가다 왜 이준석이랑 사진 찍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가시는 경우가 있고. 민감하다면 민감할 수 있는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젊은 정치인으로서 현 정치에 문제가 있다면? 젊지 않은데 젊은 것처럼 돼 있는 게 문제죠. 오히려 난 안 젊은데 젊은 것처럼. 근데 제가 이제 40인데 만으로도 그것도 제가 젊은 축으로 든다는 거는 이거는 좀 이상하다. 국민연금 나왔을 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뭐 젊은 정치인분들도 그때 다 같이 이제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네. 모여가지고 막 목소리 내고 하셨는데 그때 심정은 어땠어요? 제가 오늘 그냥 폭탄 선언하자면 그때 여야에 나왔던 젊은 정치인들은 그냥 약간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어를 하려고. 그냥 보여주기?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액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주력이 되는 정당이 있지 않으면은 그건 계속 반복될 거다. 그럼 좀 어리신 편인데 어떻게 하면 자기 목소리 그렇게 잘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온 게 제 인생이에요. 박근혜 퀴즈로 룰루랄라 살면은 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거부하고 이제 제 고향인 상계동 갔다 3번 떨어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왜냐면 한번 큰 정치 해보겠다는 저만의 그냥 망상으로. 근데 그런 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거죠. 지금 동탄에 살고 계신 네. 거예요? 언제 이사 가셨어요? 제가 당선되고 나가지고 네. 한 달쯤 있다가 전셋집. 자가 아니에요? 전세예요? 제가 원래 상계동에 집이 있는데 거래 비용이 너무 커요. 나중에 동탄에서 이제 제가 집을 사야죠, 이제. 후보님 또 전세 사기 당할 거 걱정하세요? 저희 집주인은 굉장히 삼성 다니시는. 아니 그거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모든 게 서울에 이제 모여 있는 상황에서 뭐 서울에서 직장 구하실 거고. 전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서울에서 장기적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결국 집을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 우리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주거 문화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월세? 아니요. 서울에 지금 저도 이제 어쩌다 보니 제가 집 원래 상계동에 84제곱미터짜리 그러니까 34평이라고 하는 그런 집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이즈가 주택이 제일 많이 공급돼요. 예, 84짜리가. 제가 이제 공약으로 내려고 하는 게 서울에 웬만하면은 5구 20평대 아파트들이 많이 좀 보급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은 젊은 세대가 예를 들어 서울의 끝자락인 상계동 들어오면 11억 들고 있을 때가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사실 59형이면은 예를 들어 한 6억, 7억에도 살 수 있는 집들이 나올 텐데 그것도 어렵지만은 너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모아가지고 대출 키고 사는 꿈을 꿔올 수는 있을 정도거든요, 그거는.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금 청년주택 이런 공급되고 있는데 사실 그 단계에서는 그런 제도들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영원히 혼자 살고 싶으면 어떡해? 그건 이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결혼하실 건가요? 저는 비혼은 아닙니다. 언젠가 하겠죠. 결혼하고 싶으세요? 저는 언젠가 하고 싶습니다. 예. 아기도 혹시 갖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아기가 생긴다. 미국에서 학교 나오셨잖아요. 한국에서 키운다 아니면 나는 외국에서 보낼 거다. 저는 한국에서 키우고 진짜요?
지키실 거죠? 한국에서 키우고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겁니다. 아, 너무 약간 모험적인. 내가 해결한다. 되게 오늘 되게 위험한 부분 쏙쏙 피해 가세요. 아니 내가 해결한다. 내가. 예. 아기를 가진다고 했을 때 쿠보님도 망설여지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20대 후반 30대까지 부모 함께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내일 낳아도 한 70대까지 못 벗어나겠구나. 아 이건 약간 좀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저출생 진짜 지금 한국에서 엄청 문제잖아요. 예. 이걸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결혼 연령을 더 떨궈야 된다 생각해요. 떨군다는 게. 그러니까 결혼을 좀 더 일찍 할 수 있게 한 더 해 일찍 한 할 해 수 두 해라도 있게. 더 일찍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무리 우리가 뭐 육아의 부담을 덜고 무슨 뭐 사회적 육아를 하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 출산하던 여성한테는 경력 단절의 두려움이라는 게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좀 일을 익히고 이제 관리자급이 될랑말랑하는 나이 30대 초반이 됐을 때 내가 만약 이걸 포기하고 출산과 완전 육아로 제 가야 얘기예요. 된다 그러면은 네. 그럼 그거 자체는 그분들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로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되게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은 학교 가는 연령을 좀 땡기자는 얘기. 우리가 잘 설계하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보는 게 1, 2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는 방법들이 있다면은 그 여성의 그런 굳이 내 커리어와 출산 중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아주 짜증나는 고민을 하지 않게 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행복하세요, 요새? 아니요. 행복하세요? 아니요. 왜 아니요?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취준 기간이 취업준비생인데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열심히 안 살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대기업에서의 인턴을 4번씩이나 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렇게 취준이 1년 동안이나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우울해요. 어떻게 하면은 좀 그런 일자리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임금 구조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를 우리가 임금 피크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은 물러나실 분들 물러날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젊은 세대의 기회를 열어주고 이게 제도화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60대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제일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뭐 20대 후반인 아들은 나랑 같이 살고 있고 그럼 얘 생활비도 돼야 되고 내가 그럼 직장을 물러나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 사이클을 잡아야 되는 게 지금 60대 이상이 은퇴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다른 나라 같으면 이제 우리가 주택연금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돈 모아 산 집을 영목이지라고 하죠. 내 집을 이제 담보 잡히고 조금씩 생활비 받아 써가지고 조금씩 이제 마무리해가는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나라들이 많고 우리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받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 얘기 하는데 나 가진 거 집 한 채인데 이거 내 새끼 물려줘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이 연금제도나 이런 것에 대한 문화 자체가 확 바뀌는 시점이 한번 와야 된다. 그분들이 다 은퇴를 좀 빨리 당길 수 있고 그럼 그 자리가 청년들의 뭔가 취업문이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그게 보시는 조금이라도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이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비율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약간 조사모사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노인들이 어쨌든 그 주택연금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소비에는 계속 참여하니까요. 근데 약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들이 일을 하는 것도 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그런 거죠. 같은 일을 하는데 20대, 30대가 더 발전 가능성과 생산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 지속하는 것이 낫느냐가 이제 사회적 선택인 건데, 어차피 둘 다 일자리를 가지는 방법이 그게 오히려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망상에 가까운 것이 되어버린다면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고, 은퇴하실 연령에 가신 분들이 그 필요 이상의 부담감에서 조금은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문과죠. 네. 취업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문과라서 더 이 힘듦을 느끼잖아요. 아니 대규모 채용이라고 하잖아요. 대규모는 개발자만 맞아, 대규모예요. 개발자 지금. 대규모고. 문과 한 명 뽑을까 말까. 왠지 내가 안 해볼 만한 걸 일부러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생각나는 거. 자, 당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취준생이라 고민하신다 그랬잖아요. 창업해?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드머니 한 500만 원을 모으세요. 어떻게든 알바를 하든 무슨 뭐 배를 타든 뭐 어떻게든 500만 모아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나가요? 구의원, 시의원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게 한 150명 정도 당원 있으면은 이겨요. 본인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자기 고향에서 모나게만 살지 않았으면 친구 150명 모을 수 있어요. 진짜요? 근데 잠깐 이거는 친구 150명 모으실 수 있으세요? 전 절대 없어요. 저도 못 봐요. 근데 그 경험은 무조건 득이 됩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어린 나이에 선거를 뛰어본 사람의 경험이라는 거는 그 나이대에서 0.01%만 갖고 있는 경험이에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결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 영역의 직업에 있어가지고는. 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어스통이 되게 많잖아요. 그 어떤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이 좀 더 진취적으로 노력하는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제가 노력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청년 일자리만 독립적으로 늘리는 거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경제가 살아나면 모든 연령에 비례해서 관리자급, 중간관리자급, 그다음에 그 신입급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그 경제는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제일 큰 기업인 삼성전자도 힘들다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오늘 이 방송이 그렇게 헤비한 방송이었습니까? 자원을 어디 투입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선 생산에 투자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연구에 투자된 거는 이게 과거에 비해 가지고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복지 줄이고 생산에 투자할 때가 왔다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핵심은 전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문과가 지금 취업이 안 되면 문과를 줄여야 되죠. 아 이게 집단 모욕이 될까 봐 그런데 일부 학과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변신을 시도하고 있죠.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이미 변신했으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도서관학과라는 것이 있었죠. 아, 문헌정보학과. 그렇죠. 문헌정보학과에서 약간의 이과 성격을 가진 쪽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변화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말 한 것 때문에 내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저 욕하는 글이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럼 회피하는 순간 계속 이제 이 일은 반복되는 거예요. 좋은 대화가 됐나요, 오늘 그래서? 네, 아마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겠지만은 그건 충분히 좋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가서 기초의원 검색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약간 구의원 해야겠는데? 나가야겠다. 나 꿈을 찾았다 이제. 연봉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의원? 근데 낮을 것 같아요. 응. 지자체마다 다른데 한 4천에서 5천 정도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나는 청년들에게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단독 찬스니까 네. 평균점 5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정치는 인지도가 제일 중요해요.